2차 방정식 466번부터 볼게요. 이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일단 두 근이 나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 근 나왔으니까 두 근의 합은 a, 두 근의 곱은 라는 조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기억부터 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근데 a 제곱은 뭐보다 커 이미? 우리 아까 첫 번째 정보에 의하면 a제곱은 이미 8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a제곱 빼기 4는 뭐보다 크겠어? 4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다음 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과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가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의 제곱과 양변을 똑같이 제곱시켜 보면 되겠죠. 자, 얘 제곱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랑 같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이쪽은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절대값 베타의 제곱도 베타 제곱인데 가운데가 절대값 있으니까 이 절대값 알파 베타와 같냐라고 물어봤겠죠. 어차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지워버릴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알파 베타와 절대값 알파 베타가 같냐 물어봤는데 이미 알파 베타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같다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같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니은도 맞아요. 마지막 디귿 A는 알파가 4보다 크면 베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은 알파가 4보다 크는데 우리 두 개의 곱이 양수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베타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일단 베타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은 맞아. 그런데 봐봐. 알파는 4보다 커. 그러면 양변에 베타를 곱해줄게요. 부등식 성질을 이해하면 양변에 베타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냐면 베타는 이미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알파 베타가 몇이라고 나왔었어? 2라고 나왔었어. 4 베타는 2보다 작아요. 그 말은 베타는 뭐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 나왔네. 그러니까 디귿도 맞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다 두고 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식의 어떤 부분에 있어야 할지를 찾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67번 볼게요. x제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라고 해요. 자, 여기서 허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해서 허근을 x는 이라고 해서 근의 공식 이용해서 미나야 근의 공식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고 있으면 너네는 알파를 세제곱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얘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한다고 하면 알파는 2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인데 문제에서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라고 하죠. 그럼 이거 세제곱 할 건데 이거 세제곱 할 수 있어? 루트를 어떻게 할 건데?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건 얘를 세제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에 허근 알파는 하나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해? 불가능해? 대입해서 정리할 거예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파 제곱은 p 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3이다 라고 한번 정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양변에 뭘 곱해주면 돼?
그렇지. 알파를 한 번 더 곱하면 돼. 그럼 얘는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가 되는데 우리 알파 제곱은 방금 위에서 p 알파 더하기 p 플러스 3이다 라고 해놨잖아. 또 한 번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식이 p 곱하기 p 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3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p에 대해서 전개가 가능하죠. p 제곱 알파 마이너스 p 곱하기 p 플러스 3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라고. 그럼 허수가 있는 부분 알파끼리 묶으면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p 곱하기 p 플러스 3인데 이게 어떤 수로 나와야 한다고? 실수로 나와야 한다고. 근데 알파는 어떤 수였어? 허근이었어. 허수란 말이야. 이 허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어떤 부분이 0이면 돼? 알파의 개수가 0이면 되잖아. 결국에 p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p가 되는 모든 수의 곱 구하라고 하니까 답은 몇? 468번. 미나야, 벽에서 기대지 마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에 내접하는 가장 큰 원C와 반원에 내접하고 원C에 외접하는 원C 프라임이 있다. 변 AB의 길이는 8일 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간략하게 중심만 볼게요. 자, 중심과 중심을 그럼 연결을 하면은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하면 얘는 R 플러스 R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밑에 A, B의 수선으로 내린 걸 찾아볼게요.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소문자 R이야. 지금 이런 식의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근데 AB 길이가 몇이래? 8이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밑변 길이도 8이 돼요.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이거 뭐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식 세울 수 있잖아. R 플러스 R의 제곱은 R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64. 전개해서 양변 정리하면은 4RR은 64. 즉, 두 개의 곱은 16인데 이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 두 근의 곱이 몇이라는 소리죠? 16. 두 근의 곱이 16이라는 식 하나 있잖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도 나가고 좀 이따 시간 남으면 실력업, 2차 함수 실력업만 먼저 따로 풀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오늘 볼 방정식은 딱 세 종류예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방정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 원칙은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수분해 중에서도 공식보다는 이제부터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식이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x값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찾으면 좀 빨리 찾게 되는지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개수들끼리만 더해봐. 근데 그 개수의 합이 0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0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x-1을 인수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과 짝수차항끼리의 개수의 합을 비교를 했는데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나왔어.
이 경우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0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을 찾았는데 사실 무조건 모든 숫자가 1과 마이너스 1 아니면 1 마이너스 1로만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럼 그 0으로 만든 x, 즉 알파를 어떻게 찾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로 우리가 어떤 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만약에 계수에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숫자들을 넣으면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뭘 써보면 되냐면은 그 문자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넣던지 아니면 문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죠. 문자의 개수가 만약에 4다. 그러면 이제 2나 뭐 4 이런 거듭 제곱으로 관련된 숫자들을 직관적으로 넣어주면은 대체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확실한 거는 그 개수에 들어있는 문자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찾아버리는 게 좋아요.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차 방식 인수분해를 했다면 그거와 관련된 계수, 근과 계수 관계가 있겠죠. 1번의 과정에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야. 이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 인수분해로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고 나왔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 첫 시간 다항식에서 배웠던 공식에 의하면 이 식을 전개를 했을 땐 얘랑 같아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성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a분의 d와 같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와 같다? a분의 c와 같다.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와 같다 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왜 d라고 써요? 맞아요. b예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놓으면 좋은 건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의 역수를 세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거꾸로 썼죠. 똑같아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식이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x 세제곱은 1n을 만족하는 한 허근에 대한 거. x 세제곱은 1이 나오는 방정식의 허근을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오메가라고 쓰게 되는데 이 오메가 값은요 실제로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은 x세제곱은 1을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바꿔. 그럼 인수분해가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나올 텐데 허근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허근이 x는 1에서 나오겠어? 안 나오겠죠. 바로 이 허근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허근 오메가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써놓고 가야 할 4가지 정리가 있어요.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는 또 아까 얘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이 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세 번째, 여기서 나오는 하나가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켤레 복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의 합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 두 근의 곱은 1이다. 이 네 개는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서 찾는 거예요. 외워서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알겠나요? 자,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성에 대한 건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메가 넘기면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켤레 오메가와도 같은데 그거는 네 번째 공식에 의하면 오메가 분의 1과도 같다라는 것까지 써주면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x세제곱이 1이 있었다면 반대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도 있을 거야.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으로 푼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바로 오메가라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오히려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근데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 1. 두 근의 곱도 1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서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바로 서로 같아요. 2번과 4번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켤레 오메가와 같고 그게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라는 정보까지 얻어내면 됩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x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서 이 숫자는 바로 우리가 3개씩 반복이다라고 복소수 시간 때 배워서 외웠고요. 얘는 몇 개 반복이다? 6개 반복이다. 그치. 공부 안 한다잉 태훈아. 참 한결같아요. 야, 저번 거니까 기억을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을 풀면은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는 해가 3개가 나와요. 근데 종종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바로 어떤 경우냐? 중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건 보통 3차 방정식이 1차식과 2차식으로까지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 꼴이 한번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인수분해에서.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2차식 자체가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려면은 이 2차식의 판별식 D가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1차식의 해가
여기서 보이는 얘를 0으로 만드는 1차식의 해가 2차식의 해이기도 하는 경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했는데 1차식이 한 번 여기서 또 나온 거야. 그러면 얘 자체는 제곱이 아닐지라도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제곱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볼게요. 4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과는 다르게 뭐 근과계수 관계라든지 이런 활용하는 부분이 좀 적어요. 그냥 단순하게 4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세요, 해 구하세요 라는 경우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도 얘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근데 간혹 조립제법이 어려운 경우고 복잡한 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인수분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경우, 괄호 어떤 식 4개 곱 플러스 k를 해를 구하세요 하는 경우, 우리 이럴 때는 먼저 더해지는 숫자 2개 찾아서 둘 먼저 곱해놓고 공통인수해서 인수분해 했죠. 그거 일단 인수분해 해 놓으면 돼. 그거에서 는 0이라는 걸로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서 뭘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구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구를 만들고 나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보일 거라서 합차 공식을 쓰겠다는 거지. 이해가요? 복잡한 인수분해 밑에 플러스 뭐예요? K예요? K. 세 번째,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있는데 4차식이랑 상수항의 계수가 같고 3차 부분이랑 1차 부분의 계수가 같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방정식을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인수분해 방법 x제곱으로 묶고 x 플러스 x분의 1 혹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치환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사실 뭐 이것만 그냥 계산 연습만 하게 되기 때문에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방정식까지 봤으면 우리는 오늘 연립 2차 방정식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사실상. 연립 1차 방정식은 소거법, 가감법을 이용해서 어떤 한 문자를 지워주고 x, y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2차부터는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항을 지워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부터 가감법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대입법만 쓰게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기본형에서는 우리가 뭘 찾아주면 되냐면은 연립해야 할 두 식 중에서 1차식을 먼저 찾습니다. (1차식을) 찾으면 자, 스텝 1 첫 번째 뭘 해줘야 되냐, 그 1차식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만약에 1차식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 1차식을 다른 2차식, 나머지 식 있죠? 2차식에 대입하면 돼. 근데 만약에 1차식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면 두 번째 뭘 찾느냐? 인수분해 되는 식이 뭐가 있는지를 찾을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찾아서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인수분해를 된다는 그 자체가 1차식을 두 개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의 과정을 두 번 해주면 돼, 다시. 근데 인수분해 되는 식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마지막 최후의 단계에서 뭘 확인하느냐? x, y 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거야. x, y 항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상수항을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반대로 x, y 항도 없으면 이때는 오히려 최고차 항, 2차 항을 소거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이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 원칙이고요. 이제 조금 특수한 모양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칭형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대칭형 연립방정식은 뭐냐면은 문자에 x와 y가 모두 있어요. 근데 x와 y가 모두 있는데 그 x와 y를 서로 바꿔도 식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똑같은 식이 나오는 형태. 이게 바로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요. x, y를 XY를 바꿨어도 식의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형태. 이걸 그대로 하지 말고 변함이 없다 하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풀 거냐면은 바로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 X 플러스 Y를 M,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N이라고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MT 플러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x,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어떻게 풀었는데 t가 2와 3이 나왔다. 그러면 x가 2이면 y가 3인 거고 반대로 x가 3이면 y가 2다. 한 번씩 번갈아면서도 써줘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환형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 있냐? 얘는 A 플러스 B가 몇이 있고 B 플러스 C가 몇이 있고 C 플러스 A가 뭐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다 더해요. 그럼 얘는 2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또는 이렇게도 있어요. AB 곱이 몇이고 BC 곱이 몇이고 CA 곱이 몇이다. 이거를 다 곱하면 여기는 ABC 곱의 제곱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BC 곱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형 연립방정식도 풀린다는 거. 근데 순환형 연립방정식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알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무수히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해를 정확하게 하나로 딱 x는 몇, y는 몇이다 라고 정해줄 수 없는 식이 부정방정식이야. 그래서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무 해를 구하세요 라고는 하진 않아요. 조금 특정 해를 구하게 만드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로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 내에서만 해를 찾으라 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게끔 만들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곱해서 6이 되는 정수 찾으세요 라고 하면 뭐 1, 6, 2, 3, 3, 2, 6,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몇 개 딱 정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실수 조건에서 곱해서 6 되는 실수 찾으세요 하면은 엄청 많죠. 그래서 무조건 정수 조건 내에서 해결을 가능해요. 부정방정식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정수 조건을 줬다면은 보통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는 경우야. 그래서 모양을 우리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값으로 나오게끔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완전 제곱식꼴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 내에서 해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는 0이 되는 값을 찾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때는 바로 이러한 성질들을 쓰이게 돼요. a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항상 0 이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게 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하나. a도 0, b도 0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항상 하던 방법 그대로 지금 15분이니까요. 총 유형이 19개인가 그래요, 오늘은. 35분까지 20분 시간 줄 테니까 빠르게 대표 유형들만 풀어봅시다. 덜 풀어도 어쩔 수 없어요. 덜 풀으면 덜 푸는 대로 괜찮으니까 일단 먼저 최소 유형 16번까지는 다 풀어야 합니다. 뒤에 유형 업은 덜 푼다고 하더라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593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의 세근 구해야 한대요. 자, 이거 x에다가 몇 넣으면 0 나와요? 그래서 조립제법에서 인수분해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2, x 플러스 3, x-3이니까 가장 큰 해는 3, 가장 작은 해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두근의 곱 마이너스 9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597번 4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0은 0의 근이 아닌 것은 이래요. 자, 우리 이거 치환해서 봐야겠죠. x제곱 더하기 4x를 a로 치환을 해 놓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고 인수분해가 바로 돼요. a 플러스 2a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다시 원래 a에다가 x제곱 더하기 4x 대입해보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얘가 되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까지 앞에는 그대로 있고요. 그때 문제에서 근이 아닌 것은 이래요. 그러면 x는 1 있고요. 마이너스 5 있고요. 여기서는 두 근이 근의 공식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오니까 3이라는 근만 존재하지가 않겠네요. 601번 4차 방정식 x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1은 0. 자, 이게 바로 보기차식이에요. x제곱을 t로 치환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인데 우리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t제곱과 1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가운데가 플러스 2t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t일 수도 있어. 플러스 2t인데 마이너스 6t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t일 때 마이너스 6t 만들려면 마이너스 4t인데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뒤에 걸 제곱으로 만들기 쉬운 숫자를 선택하자 했죠. 누가 더 쉬워요? 그치. 4일 때가 제곱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굳이 8t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t-1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 다시 t에다가 원래 x제곱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2x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인수분해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하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하나라고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여기서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총 4개의 해가 나온다. 그래서 모든 양수인 근의 곱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양수인 근만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만 곱하니까 답은 1이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605번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의 한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래요. 자, 이게 바로 상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좌변을 x제곱으로 묶어줍니다.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완성이 돼요. 그러면 식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양 끝에 거 묶어주고 가운데 거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로 만들어주고 마지막만 5라고 남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와 같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돼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결국에 다시 t 자리에다가 원래 x 플러스 x분의 1 대입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x 플러스 x분의 1이 1 또는 3이다 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문제에서 구하는 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1 또는 3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실근만 찾아야 해요. 자, 이게 x 더하기 x분의 1과 3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실근을 찾으려면 사실 여기다 x를 하나씩 곱해야 돼요. 그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1은 될 수가 없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만 실근이라서 답은 3이다 라고 골라줘야 한다라는 거죠. 실근인 것까지 꼭 확인해서 봐야 돼요. 단순히 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종현아
608번.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해서 0 나오게 만들면 되겠죠? A는 몇 나와요? 마이너스 7? 몰라, 너는. 마이너스 7 나와요. 7 맞아요? 그러면은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고 이게 아까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3으로 바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이라고 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나머지 두 근은 1과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 알파, 베타 다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612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는 0이 중근을 갖도록 해요.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할 건데 문자가 보여. 그럼 우리 문자가 없어지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1이나 마이너스를 넣으면 된다 했잖아. 먼저 1 넣어보면은 0 나와 안 나와? 얘 1 넣으면 0 나와요. 그럼 나오나?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돼.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4 맞나? 마이너스 a 플러스 잠깐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야겠네.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자, 아까 첫 번째 그냥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여기에 판별식 D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는 0 8 또는 0으로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가 1이라는 걸 한 번 더 해를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 했잖아. x에다가 1 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거예요. x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0 되게 하는 거니까 이때는 a가 9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상황을 다 찾아야 한다 했어요. 단순히 얘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했어. 얘가 1을 한 번 더 해로 가져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나요? 다음 616번. 자, 세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5는 0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5.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9. 알파 베타 감마는 자, 이때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베타 플러스 알파 대신에 5 마이너스 알파로 넣어줄 수 있잖아.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분의 5 마이너스 베타로 넣어줄 수 있고요. 감마분의 5 마이너스 감마로 넣어줄 수 있어. 그럼 우리 이거 둘로 쪼갤 수 있잖아요. 알파분의 5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분의 5 마이너스 1 플러스 감마분의 5 마이너스 1. 그럼 실상적으로 통분할 건 3개뿐이죠. 알파 베타 감마분의 5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5 알파 베타 이거 값 9 넣으니까 답은 6이라고 쉽게 구해지겠네요. 620번. 자, 우리 이거 역수를 세근으로 하네요. 어떻게 쓰면 된다? 그렇지, 거꾸로 쓰면 된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식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으로 써야 되는데 부호를 다시 플러스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 식이다 해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식을 몰라. 그러면은 세 근을 가지고 직접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 몇인지. 두 번째, 두 개씩 곱.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이 몇인지.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몇인지 구해서 근과계수 관계로 만들면 돼요. 이거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지만 공식이 없는 문제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직접 세 근의 합 두 개씩 곱 합 세 근의 곱 합 다 구해서 근과계수 관계에 맞춰서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624번. 자,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되겠어? 그렇죠. 유리수 계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야. 근데 우리 세 근의 곱이 지금 몇이래? 3이 나와야 되지. 세 근의 곱이. 근데 이 두 개의 곱이 이미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 몇이야? 그럼 세 근 알았으니까 세 개 합, 두 개씩 곱해서 합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식을 세워서 해도 되고요. 뭐 상관은 없어요. 자, 628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4m인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적당히 늘리고 같은 길이만큼 높이는 줄여서 새로운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자, 식 세워볼게요. 식만 세워줄게요. 반지름의 길이는 4 플러스 x가 돼요. 그럼 밑넓이는 4 플러스 x제곱 파이가 되겠죠. 거기에 높이를 구했는데 높이는 오히려 줄어들었대. 했더니 처음 부피와 똑같아졌대요. 처음 부피는 64파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식 풀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631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1차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얘를 x는 y-1이라고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입을 해. y-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2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2가 0 나오죠?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나왔어.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 2. y가 2일 때는 x가 1이라고 해서 짝꿍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던지 1, 2던지 답을 다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뭐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죠. 계산을 하면 뭘 하든지 간에 계산만 하면 되겠죠. 다음 634번 볼게요. 자, 얘는 1차식 보여요? 안 보여요? 1차식 없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은 4라고 했을 때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얘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y는 마이너스 x인 거고
두 번째 상황은 y는 x라고 보겠죠. 이걸 그대로 밑에 식에 넣겠다는 거예요. y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4x제곱은 4라고 나와서 x가 풀마 1 나와요. 그럼 x가 1일 땐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땐 y가 1이라고 나올 거고, 두 번째 y에다가 이번에 x를 넣어볼 거야. 그러면 2y제곱은 4라고 나오겠죠. y제곱은 2가 되니까 y가 풀마 루트 2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x 루트 2, y 루트 2던지 x 마이너스 루트 2, y 마이너스 루트 2던지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핵을 4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더했을 때 가장 큰 거, 더했을 때 가장 큰 거는 2 루트 2가 최대값일 거고요.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가장 작겠죠. 저 두 개는 더해봐야 0,0이니까 둘 다. 그래서 답은 4 루트 2. 638번. 연립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xy는 마이너스 6이에요. 자, 1차식이 없어요. 근데 인수분해 되는 식도 없어요. 그 다음 봤더니 xy 항이 있네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 대칭형 이용한다. xy랑 y랑 x를 서로 바꿔놔도 식에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이용하는 거야. 대칭형 인수분해. 뭘 이용하느냐? x 플러스 y를 m, xy를 n, 그러니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을 이용해서 x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 x 플러스 y가 몇이 나와야 되겠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그래 안 그래? 그럼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게 하는 xy 바로 3 마이너스 2던지 마이너스 2, 3이던지.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인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게 하는 xy는 마이너스 3, 2던지 2 마이너스 3이던지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식을 세우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은 이거에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세워놓고 t가 3과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그걸 한 번씩 xy를 번갈아 쓰는 거야.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y가 3으로. 똑같아. 여기도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세워요. 그러면 해가 마이너스 3과 2라고 나와. 그럼 그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되면 된다고.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이게 바로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다라는 거. 다음 641번. x 플러스 y는 a,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8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이래요. 자, 1차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얘를 y는 a-x라고 바꿔서 대입하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은 18. 전개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8은 0인데 해가 오직 한 쌍만 나온다는 건 x가 딱 하나만 나왔다는 소린 거야. x가 하나만 나오게 만드는 거 뭘로 확인해요? 그렇지, 중근. 판별식 d가 0이 되게 하는 a 찾아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넘어갈게요. 644번.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래요. 자,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은 0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는 건 알파가 위의 식과 아래 식에 모두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볼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은 0.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k는 0. 우리 두 개를 빼볼 수 있겠죠. 알파 제곱 지워지면은 k-3 알파 플러스 3 k는 0이라고. 알파가 몇이야? 얘 0 나와요? 1. 그렇지. 알파는 1. 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1일 때 알파에다가 1, 알파가 1은 들어간다고 여기다 1 넣으면 k 몇 나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 알파는 1이라고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다음 647번.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고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직사각형이 둘레 길이가 28일 때래요. 자, 하나의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가로 x, 세로 y라고 둘게요. 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첫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 그 다음에 둘레가 28이래요. x 플러스 y는 14. 자, 얘는요, 우리 1차식이 있기 때문에 y는으로 고쳐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대칭형 이용해도 돼. 뭐냐면은, x 플러스 y는 14라고 하면은, x, y 두 근의 곱을 구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x, y가 몇이면 돼요? 48. 그렇지. x, y가 48이면 돼. 그래서, 합은 14, 곱은 48이 되게 하는 x, y 구하는 거예요. 6, 8 또는 8, 6 이렇게.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냥 우리 y는 14-x 해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 x 구해도 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긴 변의 길이는 8이다 라고 나왔다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숙제는 일단은 오늘은 91쪽까지 해오면 될 것 같아요. 91쪽까지 해오고 프린트 2차 함수까지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목요일날 방학 숙제로 우리 나머지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 프린트가 다 나갈 거예요. 책 숙제랑. 목요일까지 프린트물 2차 함수까지 책, 숙제 밀리지 않고 오답 다 되어 있어야 돼. 안 그럼 나 분명 말했다. 주말에 부른다고. 이쪽이